안녕하세요. 랩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의 눈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골목길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지도를 우리에게 선물했죠. 에펠탑의 꼭대기부터 아마존의 깊은 밀림까지 클릭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디지털 지구본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아예 검은색 상자로 가려져 버린 것들, 혹은 분명 지도에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바다뿐인 유령섬들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도 위의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 랩학과 함께 전 세계 80억 인구의 눈을 피해 꽁꽁 숨겨져야만 했던 구글 어스의 금지구역 10곳 이상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화면 속 지도를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시베리아해의 차가운 바다 위입니다. 좌표 76도 47분, 동경 157도. 이곳에는 자넷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글 어스를 켜고 이곳을 검색한다면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섬이 보여야 할 자리에 섬은 없고 마치 누군가 포토샵으로 거칠게 문지른 듯한 검은 얼룩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이 섬은 길이 2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땅덩어리지만 미국과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1881년 미국의 탐험선 자네토가 발견했지만 이후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선언했죠. 흥미로운 점은 구글 어스에서 이 섬이 데이터 없음으로 처리된 방식입니다. 단순히 해상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형 정보를 삭제하고 바다색으로 덮으려다 실패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군사기지가 있다는 소문부터 빙하 아래 숨겨진 미지의 시설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랩학의 분석으로는 이곳은 국가 간 영토 분쟁의 민감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보가 증발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죠. 다음은 미국 알래스카의 가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음모론의 성지였습니다. 바로 HAARP,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구글 어스에서 이곳은 기묘할 정도로 저화질로 처리되어 있거나 특정 구역이 잘려나간 듯 보였습니다. HAARP는 공식적으로는 전리층을 연구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시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숲속에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안테나 숲, 이것이 기상 조작 무기라거나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전파를 발사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죠. 실제로 이곳의 위성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지진을 일으키는 기지라는 소문이 정설처럼 돌았습니다. 지금은 일부 고해상도 이미지가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핵심 시설 내부나 지하 구조물로 의심되는 지역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랩학이 보기에 이곳이 가려졌던 진짜 이유는 냉전 시대의 유산인 전파 무기 기술이 적국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군사 보안 조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과 군사 기밀, 그 경계에 있는 검은 상자입니다. 세 번째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모르로와 환초입니다. 겉보기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지상 낙원 같지만 구글 어스에서 이곳의 일부 구역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픽셀이 깨져 있거나 고해상도 앞쪽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휴양지를 가려야 했을까요? 정답은 방사능입니다. 프랑스는 1966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곳에서 193회 이상의 냉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호초 아래는 냉 폭발로 인한 균열과 방사능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지도가 가려진 이유는 군사 기밀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 파괴의 참혹한 진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나라의 부끄러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위성사진을 자세히 보면 활로리와 몇몇 건물은 보이지만 섬의 특정 해안가와 항구시설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랩학은 이곳을 낙원의 가면을 쓴 지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글 어스는 때로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인류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덮어주는 이불 역할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봅시다. 네덜란드의 볼켈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검열의 예시로 유명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기지의 활로리와 경락고가 마치 8비트 고전게임처럼 거친 모자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위키릭스가 폭로하기 전까지 이곳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탄술 핵무기인 B-61 핵폭탄이 보관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죠. 네덜란드 정부는 오랫동안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글 어스의 이 노골적인 모자이크는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를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하죠.
감추려 할수록 더 주목받는 현상입니다. 랩학이 분석하건대 이곳의 모자이크는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도에 디지털 페인트를 칠한 것이죠. 너무나 뻔히 보이는 비밀, 그것이 볼킬 기지의 일원입니다. 지도의 검은 상자를 이야기할 때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네바다 사막 가운데 위치한 전설의 51 지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이곳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초기 위성지도 서비스에서 이곳은 아예 삭제되거나 다른 지형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외계인 보검, UFO 보관설 등 수많은 전설이 탄생한 배경이죠. 하지만 최근 구글어스에서 이곳의 모습이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긴 활놀이, 거대한 경락고들. 그렇다면 이제 비밀은 없는 걸까요? 천만에요. 랩학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찍혔는가입니다. 위성사진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테스트되는 차세대 스텔스기나 극초음속 무기들은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구글어스에 공개된 51 지구의 이미지는 보여줘도 상관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1급 기밀은 지하 깊은 곳이나 위성 통과 스케줄 사이의 빈틈에만 존재합니다. 투명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가장 불투명한 곳, 그곳이 바로 51 지구입니다. 6번째 챕터는 조금 특별합니다. 무언가 가려진 게 아니라 없는데 있는 척했던 곳입니다. 호주와 뉴칼레도니아 사이에 위치했던 샌디섬, 구글어스뿐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지도, 심지어 해양 기상도에도 버젓이 맨하탄 크기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호주사 과학자들이 실제 탐사를 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섬이 아니라 수심 1400m의 깊은 바다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디지털 지도의 맹점인 데이터 복제의 오류입니다. 19세기 포경선의 잘못된 기록이 한 번 지도에 올랐고 이후에 디지털 지도들이 검증 없이 데이터를 복사하고 붙여넣으면서 100년 넘게 유령섬이 살아남았습니다. 구글어스는 결국 이 섬을 지도에서 지웠습니다. 랩학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덮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화면 속의 검은 상자나 지형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나 오류로 만들어진 허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는 우리의 머리 위, 북한입니다. 구글 어스로 북한을 보면 평양을 제외하곤 밤 시간대 위성사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 시간대의 지도에서도 의도적으로 해상도를 낮춘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요덕 수용소나 화성 수용소 같은 정치범 수용소 인근은 산악지형과 섞여 교묘하게 가려져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위성 기술의 발달로 위성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구글어스를 샅샅이 뒤져 수용소의 감시탑, 담장, 심지어 수감자들의 대열로 추정되는 점들을 찾아내고 있죠. 북한 정권이 아무리 지도를 검게 칠하고 싶어도 전 세계의 수많은 디지털 눈들을 모두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곳의 블랙박스는 기술적인 검열이 아니라 인권이 삭제된 인간 존엄성의 블랙박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랩박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 감시해야 할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기지만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8번째 이야기는 개인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스페인의 한 해안가 혹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부촌을 보다 보면 뜬금없이 흐릿하게 블러 처리된 저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요청에 의한 검열입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의 집이나 유명 연예인 혹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억만장자들은 구글에 요청하여 자신의 집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지워진 집이 오히려 도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가려놨지 하고 말이죠. 과거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된 집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영구적으로 블러 처리된 슬픈 사례도 있습니다. 랩박이 보기에 이것은 디지털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입니다. 미래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지도에서 사라지고 평범한 우리들의 집만 덩그러니 노출되는 투명성 불평등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9번째는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잔재입니다. 러시아에는 ZATO, 폐쇄 행정구역이라고 불리는 비밀 도시들이 있습니다. 사로프, 세베르스크 같은 도시들은 냉전 시절 지도에 표시조차 되지 않았고 우편번호도 없었으며 거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글 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도시들은 숲이나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확인되지만 여전히 고해상도 주민은 제한됩니다. 이곳에서는 핵무기 개발, 생화학 실험 등 국가의 가장 은밀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높은 연봉과 복지를 받는 대신 평생 침묵을 강요받으며 도시 밖으로의 여행이 제한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자 연구소인 셈이죠. 구글어스에서 이 도시들을 찾아보면 도로는 보이는데 건물의 디테일은 뭉개져 있는 기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랩박은 이곳을 현실판 트루먼쇼 세트장이라고 부르고 싶군요. 갇혀 있는 건 그들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모르는 우리들일까요? 마지막 10번째 장소는 히말라야 산맥, 네팔의 캉테가 봉우리입니다. 이곳은 스노우 새들, 즉 눈 덮인 안장이라 불리는 곳인데 구글어스에서 보면 아주 명백하게 검은색 페인트로 칠한 듯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린 것이죠. 음모론자들은 이곳이 나치 독일의 비밀기지였다거나 UFO의 접선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랩박의 현실적인 추론은 중국과 네팔의 국경 분쟁 혹은 인도와의 군사적 긴장감과 관련된 전략적 요충지일 가능성입니다. 높은 고지대는 레이더 기지나 감청 시설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니까요. 현재는 검은색 칠이 벗겨지고 정상적인 설산의 모습으로 업데이트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데이터가 왜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해명은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인 산맥조차 인간의 의심과 욕심으로 인해 검게 칠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도 위 블랙박스가 보여주는 마지막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글어스가 감추고 싶어 했던 10가지 비밀의 방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자넷섬의 사라진 데이터부터 51구역의 침묵,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우리는 화면 속 지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지만 사실 그 지도는 누군가의 의도, 정치적 계산 혹은 기술적 한계에 의해 끊임없이 편집되고 조작된 해석된 현실일 뿐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코집스키는 말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구글어스의 검은 상자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고. 진실은 언제나 저 검은 픽셀 너머 혹은 데이터가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 랩박과 함께한 이 통찰의 여정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